네, 반갑습니다. 자, 2월 26일 금요일 마감 시험입니다. 자, 2월 한 달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. 이게 마감 시점에서 또 확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좀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이번 주, 그저께,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가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시름도 좀 많이 커지셨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자,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막판에 그래도 찔끔,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. 아래쪽 꼬리가 조금 달렸죠. 그래서, 어제 상승분보다는 조금 덜 내렸다. 뭐 이런 식의 모습이라서, 회복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? 자, 이제 3월 달에 되면 기대치가 좀 높아질 것인가?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3조, 가까이입니다. 3조 원은 아니고요. 가까이 2조 8천억 넘게 매도를 쳐냈는데, 도대체 이놈들이 왜 이렇게 파는 것인지, 이런 역대급 순매도가 도대체 왜 나와야 되는 것인지,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. 자, 그 다음에 시총 상위권 종목들, 단기 고점이 형성된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. 또 조정이 더 깊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였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만한 부분은요, 시총 상위가 아니거나 또는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된 것, 즉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은요, 조정폭이 오늘 좀 그렇게 깊진 않았습니다. 많이 빠져봤자 2%대, 1, 2%대, 그 다음에 더 많이 빠졌으면 이제 3%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은 하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뭐, 그 정도였다고 좀 판단이 들어요. 그러니까, 또 그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지켜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, 이 시총 상위권, 또 단기 고점이 형성된 그런 종목들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났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자, 수급들이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상황들을 알아보도록 합니다. 자, 차트 상황 보겠습니다.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, 3012포인트, 즉 3000포인트는 지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3000포인트,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3000포인트가 지지선이었어? 뭐 이런 얘기들 할 정도인데, 일단은 그래도 3000포인트 넘었잖아요.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과정이고, 또 3000포인트라는 것이 이제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은 경우를 가지고서 뭐 3000 나왔다고 해가지고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단계들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또 이 3000까지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튀었죠. 이제 2200대에서 갑자기 3200대까지 이제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쪽에 신용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신규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코스피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대형주, 우량주 쪽을 집중하시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이제 나는 3200에 들어왔는데 지금 3000포인트야. 열받는다.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의 상황을 보게 되시면요, 3000포인트가 지지를 받는다. 또 3000포인트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요, 지수가 뭐 그렇게까지 뭐 부담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. 즉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조금 내려갔다 이런 정도지, 뭐 추세가 망가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완전히 뒤집어진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만 우리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점 지지에 대한 그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일단은 3000포인트에서 2970, 그 정도 라인대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위쪽 라인대가 이제 3200포인트 정도인데, 이 구간대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, 지금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는 뭐 댄스를 추든 아니면 뭐 무슨 굴러다니든 기어다니든 관계하지 말라고 그랬죠. 신경 쓰지 마셔도 안 쓰셔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즉, 이 박스권 안에서는 오르든 내리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. 즉, 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나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에 대한 대응만 우리가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이평선 다 끌고 내려가면서 만약에 2900 아래까지 떨어진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.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박스권 유지, 지지점 유지 잘 하고 있는데 미리 걱정을 땡겨서 하실 이유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리고 또 반대로 3200을 넘어서게 된다. 그러면 이제 조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생각하시면 되죠. 지금 이렇게 박스권 형태에서 움직이는 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. 그냥 잘 가지고 놀다가 제자리로 계속 갖다 놓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격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종목들 매도하실 이유도 없고요. 또 여기서 매수를 막 확장하시거나 또 그러실 필요도 없죠. 일단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까요?
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좀 덜 올랐어요. 코스피가 막 치고 올라가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개인들 신용 물량이라든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대형주, 우량주에 집중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올 연초까지는 이제 대형주의 장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쪽에서 수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그쪽으로 많이 몰렸을 거라 생각하고, 상대적으로 또 중소형주도 많이 이제 소외받았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연말 올 연초 들어서면서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저도 포트폴리오적인 부분들은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많이들 편입을 해놓은 상태고, 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라올 때 차익 실현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 조정에서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근데 어쨌든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가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종목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거나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죠. 뭐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뭐 시장이 마이너스 3% 빠지고 있는데 나는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. 저는 그런 거 절대 없거든요.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그냥 그 정도 수준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정도의 손실만 기록하시면 시장은 어쨌든 조정 이후에 반등이 무조건 나오거든요. 그럼 그 반등에서 더 좋은 기회를 열어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면 된다는 부분이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볍습니다. 지금 보면 이 많이 상승한 종목들, 역시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에서는 변동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, 즉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, 저점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쨌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신다거나 놀란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수급 볼게요. 네,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2조 8,300억을 매도했습니다. 어우, 막 2조 넘어가니까 발음하기도 힘드네요. 2조 원대 넘는 매도였고요. 연기금이 오늘도 얍실없게 또 1,000억을 팔았습니다.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요.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조금 줄였습니다. 이게 2,000억 정도 나왔었던 부분인데요. 연기금이 막판에 조금 줄였어요. 그리고 금융투자도 1조 원 넘게 매도하다가 막판에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8,900억대로 매도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 합계는 1조 원, 외국인은 2조 8천억.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합치게 되니까 3조 8천억, 거의 4조 원 가까이입니다. 지난번에 한번 역대급으로 쏟아졌었던 바로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정도의 매도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. 외국인들이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파는 거야?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일단은 네,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라는 부분들은 대형주들의 조정이 나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 동향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. 네, 외국인 거 먼저 살펴볼게요. 외국인 거 보시면은요, 오늘 삼성전자 팔았고요, 오늘 하이닉스도 팔았어요. 그래서 하이닉스도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,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9% 올라왔고요, 오늘 4% 내려줬습니다. 이거는 큰 의미 없죠. 그래서 5%나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. 많이 오르고 조금 내리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도요, 사실은 어제 3% 오르고 오늘 2% 내렸잖아요. 그러면은 어제 뭐 그저께 대비해서는 한 1% 정도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수익을 계속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겠다. 나 어제 9% 먹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고 갈 거야. 그리고 오늘 내려간 거는 오늘 내려간 대로 기분 나빠.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어제 올라온 부분들을 조금 떼어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죠. 그냥 나 9% 먹은 게 아니라 5% 먹었어.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쪽의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야기가 있어서 좀 괜찮은 그런 포지션을 그래도 유지했습니다만은 매도 국면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. LG화학 오늘 배터리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. 근데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일단 단기적 조정은 피해갈 수가 없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많이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단기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. 지금 100만원 넘는 가격에서 매수하셨다면 20% 정도 확 나왔을 텐데, 이런 부분들 일단은 단기적 조정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서 마이너스 20%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. 레버리지를 사용했다. 더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. 뭐 장기적 추세는 어쨌든 배터리 관련 사업들은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놔두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. 그 외에도 현대차, 기아차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에서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. SDI도 오늘 매도가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뭐 계속 팔고 있죠. 네,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갖다 팔았습니다. 그리고 인버스를 샀어요. 외국인들이 인버스를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인버스를 매수했다는 것은 시장이 더
빠질 수 있는 건 아니야? 이런 생각도 조금 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뭐 코덱스 인버스, 이제 시장 쪽에 있는 인버스는 전부 다 산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자, 시장이 더 하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여부들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, 문제는 이제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것처럼 낙폭을 계속 키우는 것들이 있잖아요. 이게 낙폭이 계속 커지는 이런 종목들은 약간씩 이제 부담감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서 더 빠질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. 아직 덜 빠졌잖아요. 덜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덜 떨어진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나 더 팔 거야. 그렇다면 시총 상위권이 내려가니까 주가도 내려가겠지. 인버스 사야 되겠어.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잡혔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. 개인들이 신용을 얼마나 던졌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, 일단 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살짝 화요일 시장에서 바로 반등 나간다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은 더 빠져야 될 부분들을 더 빼놓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. 자, 기관들 것도 볼게요. 금융투자과 한번 볼게요. 금융투자도 인버스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못 참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매도하는 부분도 보면 삼성전자 팔았고요. 하이닉스 팔았고요. 그 다음에 카카오,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 시총 상위권에서 다 갖다 집어던진 모습입니다.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배터리 종목을 집중적으로 갖다 던진 것 같아요. 배터리 1, 2, 3 다 갖다 팔았네요. LG화학, SDI, 이노베이션 다 갖다 팔았고요. SK도 팔았어요. 그 다음에 네이버, 오늘 네이버가 약간 변동성을 좀 확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요것도 갖다 팔았고, 삼성전자, 하이닉스 뭐 다 갖다 팔았습니다. 한국전력도 오늘 갖다 팔았고요. 그래서 요런 모양새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. LG전자도 갖다 팔았네요. 다 팔았네요. 뭐 제일제장도 갖다 팔고요. 뭐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기금은 일단은 조금 혼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, 뭐 사들이고 있는 것은 뭐 포스코 이런 종목들 잘 안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. 연기금이라고 뭐 다 맞추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연기금들은 그래도 저점권 매수를 일단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고점권 매도, 그 다음에 저점권 매수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 들어서 연기금 입장에서는 좀 얄밉더라도요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부탁을 좀 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연기금이 이제 고점권 매도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점 매수를 통한 주가 상승들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주도주가 약간 바뀌겠죠. 네. 그 다음에 연기금이 어디까지 팔 것인가, 뭐 앞으로 더 팔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. 자, 지금 현재 수준의 주가를 고려했을 때 연기금이 팔아야 될 물량이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연기금의 비중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연기금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하는 거라면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연기금이 더 많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기금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, 언제쯤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이제 다 팔렸구나, 다 이제 내려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연기금 수급 동향들 우리가 얄밉더라도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은요, 뭐 이제 너무 과도하다, 네, 이런 얘기도 있고, 또 아니다, 더 많이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근데 분명한 것은요,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주가를 떨어뜨려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.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얘기들 많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부분이고요.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, 이런 것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참고하셔가지고요, 이번 조정 국면을 좀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 조금 비껴가 있으면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내가 현재 한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는지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. 내가 현재 위치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라면은 일단 비중 축소나 매도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. 이미 다 맞아버렸다, 이미 다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버티셔야 되겠죠. 그래서 어쨌든 우량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처음에 먹었던 마음과 똑같습니다. 걔네들은 그냥 내리더라도 놔두면 다시 올라가요. 그래서 그 기간을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요.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잘 다시 한번 갈무리 하시면서 종목들 잘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같을 때 잘 버텨서 지나가고 나면은요, 지금 당장은 힘들고 뭐 어려워 보이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요,
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요, 아, 그때 정말 좋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시장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. 이제 연휴잖아요. 네, 3일간 연휴니까 푹 쉬시고요. 편안하게 즐거운 생각, 좋은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. 3월에는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네. 자, 모두들, 네, 2월달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. 3월에는 모두들 계좌가 다 쑥쑥 커가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내일부터 3일간은 또 종목 진단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종목 진단도 참고하시면서 즐거운 연휴 보내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3월달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